안녕하십니까. 이타 아카데미의 김슬기 기술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135회 3교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제 중에 골라야 될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폰 네트워크 문제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국가 건설 기준 KDS 322020 예비 전원 설비 중 자가 발전 설비 용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2번 문제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기 회로와 자기 회로, 해당 문제도 기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4번 문제, KDS 323010 옥내 조명 설비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6번, 도로 가로등 설계, 이 문제도 기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총 6문제 중에 5문제가 기본 문제가 되고 한 문제가 애매한 문제가 되죠. 각각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 네트워크 시스템은 수전 방식 중에 신뢰성, 공급 신뢰성이 가장 높은 방식입니다. 그 스폰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과 특징, 개념도와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상세 결손도, 이 두 그림을 그려주시고 각각의 구성 요소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폰 네트워크의 구성에는 수전 단로기, 그리고 NWT, 네트워크 변압기, 네트워크 퓨즈인 NW, F, 그리고 프로텍터 차단기인 NWP, 각각의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프로텍터의 기능.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세 가지의 동작 특성이 있습니다.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오동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병렬, 발전기에 의한 것. 일반적으로 스폰 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발전기, 비상발전기는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선, 콘덴서. 무전력을 과부생할 경우에는 차전압 투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회생전력에 의한 것. 엘리베이터는 전동기 감속 운전 시에 발전기로서 동작해서 회생전력이 발생하고 야간 경보화에 의해서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오동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동기 단락사고 시 기어전류에 의한 것. 이 네 가지의 오동작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방지 대책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국가건설기준 KDS 322020에 따른 예비전원 설비 중 자가발전 설비 용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 내용은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발전기 용량 계산 방법인 GP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당 용량 산정 수식을 잘 정리하시면 1.5페이지 정도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1.5페이지만 작성을 하면 25점 문제는 3페이지 이상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 수가 적다 보니까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발전기실, 선정시, 고려사항,
또는 발전기의 원리 플러스 보호개전 방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충실하면 나머지 부분으로 채워 넣어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 문제는 최근에도 출제된 문제인데요.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의 대응 관계는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전력과 기자력, 그리고 전개와 자개, 전류와 자속, 전류 밀도와 자속 밀도, 전기 저항과 자기 저항, 도전율과 투자율. 이 6가지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회로에 따른 차이점, 저항에 따른 차이점, 손실에 따른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25점 문제로 세팅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10점짜리 또는 25점짜리 모든 문제에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다음 4번 국가건설기준 KDS 323010에 따른 옥내 조명 설비를 설명하시오. 1번 조도기준의 선정, 2번 조명기구의 배치 방식, 3번 조명설비의 설계 순서. 국가건설기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부를 전혀 안 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문제를 조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도기준의 선정은 우리가 조명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조도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KSA 3011 이 규정으로 조도기준을 선정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명기구의 배치 방식은 옥내 조명 설비이기 때문에 4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 두 번째, 국부. 세 번째, 국부적 전반. 네 번째, 타스크 앰비언트 라이트. 전반 조명은 일정한 간격으로 조명기구를 배치하는 방법을 전반 조명이라고요. 국부 조명은 필요 지역에 국부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국부 조명 방식이라 합니다. 국부 전반 방식은 일반적인 전반 조명을 설치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부 조명을 따로 설치하는 방식을 국부 전반 조명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타스크 앰비언트 라이트는 에너지 세이빙에 기여하는 조명 배치 방식입니다. 이 타스크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간접 조명과 같이 낮은 조도 레벨로 전반 조명을 구성을 하고 작업구역, 이 작업구역을 타스크라고 하는데요. 작업구역에서는 전용의 국부 조명을 시설을 하는 방식을 타스크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저희 이타 아카데미의 조명 파트의 조명 설계의 흐름도 그 흐름도를 가져와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잘 작성한 답안이 될 거고요. 5번 문제는 푸셔도 되고 푸시지 않아도 되는데 태양전지의 변환 효율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본 문제가 되지만 직류 전로에 의한 지락 발생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방식, 장치 시설 방법은 최근에 1회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신 분은 작성을 하시면 되지만 준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는 스킵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6번. 도로 가로등 설계 시 고려사항. 이 도로 가로등 설계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도로 조명, 휘도 기준입니다. 도로 조명, 휘도 기준을 잘 준비를 해주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도로 가로등 설계 시 고려사항은 광원을 선정을 해야 되고, 광원이 선정이 되었으면 조명기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명기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컷오프, 눈부심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장소, 그 장소에 컷오프형을 사용하고, 그 다음 세미 컷오프, 논 컷오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논 컷오프는 눈부심이 중요하지 않는 장소이고, 세미 컷오프는 컷오프와 논 컷오프의 중간입니다. 조명기구를 선택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조명기구를 배치하는 방법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도로는 직선도로에 따른 조명기구 배치 방법과 곡선도로, 그리고 교차로,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등주, 오버행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등주 오버행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도로가 되면,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이 광원의 중심으로부터 차도 끝, 이 차도 끝까지의 거리를, 수평거리를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치가 다 끝나면 노면의 평균 휘도를 계산에 의해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조명 환경 원론에는 도로 조명의 요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조명의 요건을 잘 정리해서 마지막에 답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교시에 대한 문제 분석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